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9단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10단원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9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만약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시장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메스틱 바이어와 도메스틱 셀러로만 시장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도메스틱 바이어와 셀러의 서플라이와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이퀄리브리움을 이루는 곳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에 의해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제무역이 없는 상황에서 이 디맨드 커브, 서플라이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도메스틱 서플라이 자체가 그냥 서플라이가 되는 전체 서플라이가 되는 거고 도메스틱 디맨드 자체가 또 전체 디맨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균형이 이루어지는 곳, 즉 이퀄리브리움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가격과 거래량이 정해지고 이 가격으로부터 요 디맨드 커브 사이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가격으로부터 요 서플라이 커브까지의 영역을 프로듀서 서플러스라고 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었고요. 이제 이번 단원에서 하나 추가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즉 다른 나라와의 무역 거래를 허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누구와 얼마만큼을 무역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무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개인과 로스를 따졌을 때, 그 똔똔을 해봤을 때, 이게 네트 친 게 클 것이냐, 아니면 작을 것이냐.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 무역에서 정부가 관세, 즉 테리프라는 것을 부과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안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프라이스라는 것을 이렇게 도메스틱 프라이스와 월드 프라이스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첫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스틱에서 가격이 도메스틱 프라이스였고 국제 무역을 하든 하지 않든 해외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월드 프라이스였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용어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월드 프라이스보다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싸다. 그러면 이 산업, 이 기업은 충분히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했을 때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엑스포트, 수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해외에서 훨씬 가격이 싸고 우리나라 안에서 오히려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뭔가 물건을 생산하거나 할 때 뭔가 너무 고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없다라고 할 수가 비교 열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import 즉 물건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9.2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출을 했을 때와 수입을 했을 때 개인과 로스를 각각 따져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정을 해보았죠. exporting country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요렇게 되면 월드 프라이스보다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엑스포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이제 하면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월드 프라이스로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 도메스틱 프라이스 도메스틱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도메스틱 퀀터티 디맨드보다 큰데 이와 같은 차이만큼을 바로 엑스포트,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겨 2번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맞죠? 빨간색 부분이 월드 프라이스이고 요 가격이 도메스틱 프라이스입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월드 프라이스로 오르게 된다. 왜냐하면 이 국가는 너무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 정말 작은 하나의 국가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 테이커, 즉 해외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균형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자로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메스틱 가격이 월드 프라이스로 오르게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서 보면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이만큼인데 퀀터티 디맨디드가 이만큼으로 국내에서 물건이 남죠. 그래서 이만큼 남는 만큼이 엑스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코노믹 웰빙, 즉 서플러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제 무역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A 플러스 B 삼각형이 컨슈머 서플러스, 그리고 이 C번 삼각형이 프로듀서 서플러스여서 총 A, B, C만큼이 토탈 서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죠,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컨슈머 서플러스가 A로 쪼그라들고 대신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요 B, C, D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트레이드에는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까지, 그러니까 D라는 요 삼각형이 더 추가가 되면서 국제 무역을 했을 때 요 토탈 서플러스가 증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트레이드를 했을 때 개인이 바로 이 D번 삼각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컨슈머 서플러스는 줄어든다. 그러나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게 줄어드는 것 절대값보다 늘어나는 것 절대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탈 서플러스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자들은 이렇게 이코노믹 웰빙, 즉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커지는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요것을 네트 쳤을 때, 똔똔 했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의 절대값이 더 컸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했을 때 전체적인 이코노믹 웰빙은 커진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이 가정하고 있는 이 가상의 국가가 이번에는 importing country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월드 프라이스보다 높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 이 나라는 정말 그냥 작은 한 나라일 뿐이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 그러니까 월드 프라이스를 그냥 수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이 경우에는 월드 프라이스로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오히려 퀀터티 디맨디드보다 작다. 즉, 그래서 요 사이에서 생기는 부족분이 임포트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피겨 3번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임포팅 하는 경우에는 국내 가격이 월드 프라이스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에서만큼의 떨어진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도메스틱 퀀터티 디맨디드가 퀀터티 서플라이드를 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을 임포트로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믹 웰비잉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전에 컨슈머 서플러스는 A만이었죠. 그리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요 B와 C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서플러스가 A, B, C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레이드를 하게 됐더니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고 컨슈머 서플러스가 A, B, D까지 이렇게 커졌다. 반대로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C로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토탈 서플러스를 봤더니 A, B, C, D로 전에 없던 D가 이 경우에도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즉, 여기 임포트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소비자한테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얻은 게인이 이 D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정리를 해보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통해서 컨슈머 서플러스가 증가하였고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이 두 개를 똔똔을 해보면 토탈 서플러스에서는 오히려 증가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로 인해서 더 좋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로스가 개인보다 작아. 그래서 개인이 더 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코노믹 웰빙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익을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대해서 하나 어떤 제약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테리프,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매기는 것은 수입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들어오는 물건인 수입품, 즉 수입인 경우에만 이렇게 관세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소비자가 느끼기에 그 관세만큼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관세가 없을 때는 요 파란 거였었는데 관세를 정부가 매기게 되면 수입품에 대해서 매기게 되면 가격이 관세만큼 이렇게 관세의 높이만큼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 관세가 있기 전에는 QS1이었던 것이 관세를 잊게 되면 QS2로 공급이 조금 증가했고 반대로 QD1이었던 수요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QD2로 수요가 감소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믹 웰비잉, 즉 서플러스를 비교를 해보면 이전에 월드 프라이스에 적용을 받을 때에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굉장히 컸죠. A, B, C, D, E, F. 그리고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G. 그리고 정부의 관세 수입은 없었기 때문에 요만큼이 토탈 서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매기게 됨으로써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하게 되었더니 컨슈머 서플러스는 이렇게 A, B만큼으로 쪼그라들었고 프로듀서 서플러스의 경우에는 C, G로 이렇게 C 부분이 새로 그 프로듀서한테 갔습니다.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E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정부의 관세 수입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토탈 서플러스는 이렇게 A, B, C, E, G만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관세가 없을 때에 대비해서 관세가 생기게 되면서 요 D라는 것과 F라는 삼각형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스가 발생을 한 거였고 이러한 로스를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테리프, 즉 관세를 매기게 되면 첫 번째, 관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퀀터티 디맨드는 떨어지고 퀀터티 서플라이즈는 증가하더라. 어, 그렇지만 이와 같은 관세를 통해서 도메스틱 셀러는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도메스틱 바이어는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어떤 무역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니? 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관세 있을 때 관세가 없을 때 대비 관세가 있게 되면 컨슈머 서플러스는 쪼그라든다.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커진다. 그리고 정부의 텍스 수입이 생긴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데드웨이트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토탈 서플러스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수적으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에 대해서 이전에 대비해서 더 많은 물건을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그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더 싸게 소비자는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economies of scale이라는 용어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경쟁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사람과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뭐 지식, 뭐 논문이 됐던 특허가 됐던 이런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 진보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9.3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뭔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꼭 해야만 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마치 느꼈었는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 도메스틱 프로듀서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경쟁에 노출되게 되면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쟁에 노출되게 되면 본인들이 뭔가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요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거로 드는 5가지 근거를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베이컨시가 일자리가 쪼그라들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했을 때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누구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우위 있는 산업에서는 해외의 많은 국가들의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산업에서는 더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B번에서는 떤 특정한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떤 산업이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산업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따지기가 힘들다 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반대되는 의견,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반박하는 어떤 것을 살펴보았고, C번에 어떤 산업이 아직 어떤 초기 단계에 있으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떤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거냐, 그래서 그거를 보호를 해줄 거냐, 얼마를 해줄 거냐, 한 번 해주면 이거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또 그 과연 지금 어떤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과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 지금 잘 되었냐? 그러니까 뭐 이런 또 이유들을 통해서 또 다시 반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D번에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행태들이 어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산업, 회사를 보호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 그것도 왜 옳지 않은지 우리가 또 다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무역 협상을 할 때에 있어서 지금 뭐 굉장히 관세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율을 좀 낮춰달라라고 뭐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니네 안 낮추면 우리 또 안 낮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는 식으로 혹은 보조금을 받는 식으로 어, 이렇게 할 수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또 결국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93%나 되는 경제학자가 트레이드를 했을 때 자유무역을 했을 때 미국인들이 이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거의 다 동의를 하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 무역에 행해지는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니레이터럴 어프로치와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가 뭔지를 살펴보았죠. 유니레이터럴 어프로치는 국가 대 국가가 각각 협상을 통해서 뭐 어떤 무역을 개방하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1대1로 맺은 FTA들, 자유무역 협정들이 다 그런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는 어떤 중앙에 어떤 그 기구를 놓고 이 기구에 많은 회원국들이 가입을 함으로써 그 기구를 중앙에 이렇게 놓고 통해서 자유무역을 이어가는 방식이 이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의 사례로 나프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WTO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기초의 어떤 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트 덕분이다 라고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1대1로 국가들이 무역 협정을 하지 않고 다자간으로 어떤 중앙에 딱 기구를 두고 협상했을 때 훨씬 더 비용이나 시간이나 많은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마지막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구단원에서 배웠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